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명제 했어요. 계속해서 갑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자, 명제랑 비슷한데 똑같은 게 아닌 이런 거를 할 거야, 일단. 아니, 집에 정신 차리자. 밥한테 졸려가지고. 자, 명제랑 똑같은데 똑같지 않고 비슷한데 좀 다른 뭐를 할 거냐면 조건이라는 걸 할 거야. 이게 사실은 요즘에는 그냥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풀 네임이 이 뒤에 풀 네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조건 명제라는 거야. 원래 용어는 조건이 아니라 조건 명제야. 그런데 이제 당연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조건 명제라고 하지 않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명제라는 말과 조건 명제라고 해서 보자. 조건 명제라는 말하고 비교를 해봐. 좀 비교가 되지 않냐? 명제는 무조건 참 아니면 무조건 거짓이야. 그런데 조건 명제는 조건에 따라서 명제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이겠니? 뭘 집어넣으면 참이고 뭘 집어넣으면 거짓이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미지수가 존재를 해. 무언가를 집어넣어 봐야 돼. 그래서 무언가를 넣었더니 참이 되고 또 무언가를 넣었더니 거짓이 되는 그런 식이나 문장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한다는 거야. 미지수가 있어서 그 미지수에다가 숫자나 어떤 대상을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어떤 놈을 넣었더니 참인 거야. 어떤 놈을 넣었더니 거짓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조건이라고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신 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여러분을 다 입학했다라고 칩시다. 출신 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규민이가 있어요. 그럼 규민은 동아고 출신인 거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 X는 동아고 출신이다. 이렇게 해도 돼. 꼭 시길 필요가 없어. 그럼 여기다가 규민이를 넣으면 참이란 말이야. 그런데 나를 넣으면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에요. 선생님은 섬동네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동아고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섬 출신입니다. 섬 출신. 네. 그래서 선생님은 동아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식이나 문장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조건이라고 해요. 그때 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기에 있는 미지수를 보통 우리가 x로 표현하면 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할 거야. x에 대한 조건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면 x에 대한 조건 q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x에 대한 조건 r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명제하고 조건을 구분하기 위해서 px, qx, rx라고 쓰는 거거든. 근데 상황에 따라서 굳이 조건인지 명제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얘를 갖다가 어떻게 쓰기도 하느냐면 그냥 p, q, r이라고 쓰기도 하는 거야. 상관없다. 원칙은 px, qx, rx 이렇게 해서 x에 대한 조건 p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p, q, r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야. 조건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p, q, r이 나왔을 때 얘가 명제인지 얘가 조건인지를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p, q, r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명제를 p, q, r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건을 p, q, r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명제하고는 다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가 궁금한 그런 식이나 문장이란 말이야. 근데 조건은 그렇지가 않아.
왜? 뭘 집어넣으면 참이고 뭘 집어넣으면 거짓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라고도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뭐가 궁금하겠어요? 언제 참이냐가 궁금합니다. 네. 이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러면 이게 조건인 거예요.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으면 참이고 어떤 숫자를 넣으면 거짓일 거잖아.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야? 얘가 참이니 거짓이냐고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야. 뭘 물어봐? 언제 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내가 아까 처음에 썼다가 지운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진짜인 참인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진짜가 참 진짜예요. 참 진짜. 네. 그러면 이 진리집합은 집합이니까 얘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일 거 아니야? 당연히 뭐라고 써요? 대문자 P, 대문자 Q, 대문자 R 이렇게 쓰는 거야 집합은.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얘를 조건 P라고 하자 이거야. 얘를 조건 P라고 하자. 얘 진리집합 P는 뭐가 되는 거니?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요것이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때 이 조건도 역시 명제랑 마찬가지로 뭐가 존재하니? 부정이 존재한다. 부정이 존재한다. 그래서 당연히 조건 P, 조건 Q, 조건 R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부정은 뭐야? P가 아니다, Q가 아니다, R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이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진리집합 확인할 수 있는데 당연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not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P의 무슨 집합? 여집합. 그치? not Q에 대한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 not R에 대한 진리집합은 R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역시 조건도 뭐가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P이고 Q가 존재해요. 괜찮니? 그럼 이거는 이제 조건이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진리집합이 생기는 거잖아. 자, 봐.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돼? P, Q를 뭐 해야 돼? 이거는 내가 뭐라 그랬어?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진리집합 2구는 뭐가 되는 거야? 교집합입니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뭐 하는 거야? 부정해보자 이거야. 그럼 똑같아. 뭐가 되는 거야? 낫피가 되는 거고 또 뭐가 되는 거야? 낫큐가 되는데 2구가 뭐로 연결이 되겠어? 바뀌어가지고 또는 뭐로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집합도 P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을 뭐 하는 게 되는 거야? 합집합하게 된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배운 그고르간 법칙을 보면 이해가 돼요. 네, P 교집합 Q의 전체 여집합인 거잖아. 그래서 모든 게 다 일치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거꾸로 우리가 P 또는 Q라고 있어. P 또는 Q. 그럼 이제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not P가 되고 not Q가 되고 그리고 또는이 뭐로 바뀌어? 그렇지. not P이고 not Q다 이렇게 바뀌는 거며 그 다음에 진리집합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진리집합이 얘는 P 또는 Q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합집합인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합집합인데 얘는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된다는 것이고 이거니까 교집합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되는 거니? 얘를 드모르간을 써보면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니까 논리적으로도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건이기 때문에 아까 하나가 많았는데 아까 한라다가 많았는데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x는 a부터 b다 라는 것도 조건이에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봐봐. x는 3부터 6이다 이것도 조건이라고. 왜? x가 3부터 6 사이의 숫자이거나 3이고 6이면 얘는 참이 됩니까? 거짓입니까? 참이 되잖아. 그런데 3과 6을 벗어난 숫자, 예를 들어서 7을 넣었어. 그럼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넣으면 참이 되고 어떤 숫자를 넣으면 거짓이 되니까 얘는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의 부정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얘의 부정.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3서부터 6 사이의 부정은 거꾸로 3보다 작거나 6보다 크다. 무조건 반대가 부정인 거예요. 3서부터 6 사이의 부정은 요쪽이거나 요쪽이다가 부정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부정을 하는 거야. x가 a보다 작거나 또는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부정을 하면.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또 거꾸로 x가 b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b보다 작은 거의 부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거가 같다.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되느냐, 조건의 부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괜찮습니까? 요것이 부정, 조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인데요. 무엇이냐면 모든과 어떤이라는 거예요. 모든과 어떤. 그래서 모든은 영어로 all이고 어떤은 영어로 some이에요. some. 자, 이랬을 때 모든과 어떤이 무엇이냐면 별로 어렵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p가. 그럼 이건 무슨 소리야? 진리집합 p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저거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야. 그래서 이게 되게 희한하고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을 저랑 들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 수가 물어볼 수가 없는데 저 항상 이거를 예를 듭니다. 네. 모든 x에 대해서 p하면 이거야. 모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입니다. 직원 아닙니다. 모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은 여학생이다. 이게 바로 모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뭐야?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이고 p는 뭐야? 여학생이다. 괜찮니? 그럼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물어보자. 자, 모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은 여학생이다. 당연히 얘는 뭐냐면 모든과 어떤이 들어가면 요거 하나. 얘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썼지만 전부 다 뭐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뭐가 되느냐, 명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분을 하면 돼.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게 명제인지 조건인지만 구분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건 명제야. 그럼 명제면 당연히 뭘 물어보겠니? 아까 얘기했잖아. 명제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물어보고 조건은 뭘 물어봐? 진리집합이 뭐니를 물어본다는 거야. 거의 90%의 확률로.
그럼 아까 얘기했던 바로 지금 얘기한 이걸 물어보자. 모든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은 여학생이다. 그럼 이건 반드시 참 아니면 거짓이야. 명제는 맞아요. 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거짓입니다. 놀랍게도 거짓입니다. 모든 이화여자 대학교의 학생은 여학생이라는 거짓이에요. 왜 거짓인 줄 알아요? 응? 아니요. 그런 거 다 빼고 진짜 순수한 학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학번 이런 거 빼고요. 진짜 대학생이라는 이화여자 대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남학생이 있어요. 뭐 성 정체성 이런 얘기 아닙니다. 네. 자,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이화여자 대학교는 뭐가 있냐면 무용과가 있어요. 이화여자 대학교 무용과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무용과는 아주 적은 남학생을 항상 뽑아요. 네. 왠줄 알아요? 무용을 하려면 발레리노가 있어야 돼요. 발레리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용을 하려면 호두까기 인형 같은 무용을 하려면 이걸 들어서 이렇게 돌려주는 남자가 있어야 돼. 뽑아야 돼. 그래서 매해 이화여자 대학교 무용과에 남학생을 1명에서 3명 정도를 뽑습니다. 네, 이화여자 대학교에 여학생이 한 3, 4천 명 되거든요. 저희 때는 4천 명이 넘었었는데 요즘은 3천 명대여서 매해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무조건 3천 명 이상 뽑습니다. 지금도. 자, 그런데 남학생을 한 3명 뽑아요. 안 좋습니다. 선거적으로. 이게 여학생이 1000명 있는데 남학생이 1명 있으면 왕따 됩니다. 아니면 남학생이 여성화가 돼요. 이렇게 행동이. 선생님 학교가 남학생이 엄청나게 많은 학교야. 남학생이 엄청나게 많은 학교야. 특히 공대는 진짜 심하거든요. 근데 저희과 공대는 다 남학생인데 여학생이 이제 후배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다 3개월쯤 지나니까 남자처럼 하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학생들 중에서는 선생님은 반대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피부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니까 너무 어떤 그 색조 같은 거는 하지 말고 영양에 좀 집중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화장 한 번도 안 했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화장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내가 아는데 술 먹고 꼬꾸라져가지고 새벽에 야 준호야 술 먹자 이래. 좀 이상하지 않냐? 새벽에 그랬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은 여학생이다라는 것은 모든이 들어갔으니까 명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들 맞고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의 반대가 뭐냐면 바로 어떤이야 어떤. 이게 반대거든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야? 모든의 부정은 어떤?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p라는 건 뭐냐면 p가 뭐라는 거야?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거야. 단 하나로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x에 대해서 p다 그러면 거꾸로 가보자. 아까 그거 얘기해 볼게. 어떤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은 남학생이다 그러면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에요. 정말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0.몇 %거든요 남학생의 확률이. 그런데 있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이화여자 대학교의 학생은 남학생이라는 참이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모든 거 어떤이고 그러면 얘도 뭐가 존재하겠니? 부정이 존재할 거 아니야. 모든 거 어떤도 당연히 부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p다를 부정을 하면 뭐가 돼요? 어떤 x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돼? p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부정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모든 이화여자 대학생은
여학생이다의 부정은 어떤 이화여자 대학생은 여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히 거짓이죠. 여학생이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얘의 부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 모든의 반대말이 어떤이라고 했으니까 어떤은 모든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얘가 부정이 된다. 그리고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 수학 광고지 같은 거 보면요 요렇게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이상하게 써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어. 한번 나중에 수학 광고지 보면 이런 거에다 한번 봐봐.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과 계열로 간다면 대학교 1학년 시작하자마자 제일 봅니다. 거의 첫 줄에 나오니까. 얘가 뭐냐면 바로 모든 x야. 모든 x야 제가. 조표현이 모든 x라는 표현이고 얘가 무슨 표현이냐면 어떤 x라는 표현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게 별 표현은 아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는 단 한 번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고지 같은 거 봤을 때 저런 표현이 있으면 한번 참고해 봐라. 이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이 이제 천천히 이제 일단 중간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 마지막 첫 번째 종착지의 마지막 개념에 대해서 할 건데 바로 뭐냐면 이런 말에 대해서 할 거예요. P면 Q이다. 이게 일단 요거에 의해서 뭐 쭉 해가지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것까지 쭉 나오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풀어보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 뒤를 할 겁니다. 자, 얘가 뭐냐면 P면 Q이다라는 거는 이런 거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봄이 오면 꽃이 피다. 이게 P면 Q야. 봄이 오면이 P인 거고 꽃이 핀다가 Q인 거야. 그런데 요때 우리가 요 P라는 거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면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봄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잖아. 봄이 왔다고 치면 이런 말이거든. 그걸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Q라는 건 뭐라고 하느냐? 이게 가정이면 이게 뭔지 한번 때려 맞춰볼 수 있겠어요? 꽃이 핀데 그렇지 결론. 훌륭합니다. 그래서 P면 Q이다라고 하면 앞에 얘기하는 P는 가정하는 거예요. 이렇다면 Q이다 이렇게 된다 결론인 거야.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게 이 P랑 Q는 PQ라고 써져 있으니까 헷갈리잖아. 뭐가 헷갈리느냐? 조건이냐 명제가냐가 헷갈려요. 네. 선생님이 답부터 얘기할게. 이거 헷갈리니까. 자, P는 뭐가 되느냐? 요거 조건이에요. 요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네. 요거는 뭐라고? 요거는 그럼 또 뭐냐? 얘도 당연히 조건이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어요.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 x는 1은 조건입니까? 아니면 명제입니까? 조건이에요. 1이면 참이고 1이 아니면 거짓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두 개에 들어가는 거는 조건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가정이면 결론이다, P이면 Q이다라고 붙여버리면 얘는 조건이 아니야. 얘는 뭐야? 명제야. 얘는 명제야. P면 Q이다는 명제야. P는 조건이고 Q도 조건이야. P를 가정이라고 하고 Q를 결론이라고 해. 그런데 P면 Q이다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뭐가 되느냐? 참하고 거짓이 생겨. 무조건 참 아니면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 보자.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x가 1이면 그거 제곱하면 1이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잖아요. 이거는 뭐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맞잖아요. 2를 제곱하면 1인 거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P면 Q이다라고 얘기하면 명제가 되기 때문에 참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궁금해졌어. 또. 왜 궁금해지냐? 이게 명제잖아. 그럼 명제는 뭘 궁금해한다고? 참인지 거짓인지 궁금하다는 거야. 문제 참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그런데 봐라.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가 왜 참인 줄 알아? x가 1이다의 진리집합은 1이야. 맞습니까? x의 제곱이 1이다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1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뭐가 생기지? 포함 관계가 생겼어요. 어느 게 크지? 뒤에 게 컸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참이에요. 그런데 앞에 게 뒤에 게 포함이 되지 않으면 참이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쉬운 걸로 할게. 쉬운 거. 어려운 거 하지 말자. 자, 처음이니까. 이렇게 봐봐. x가 0보다 작으면 x는 5보다 작아.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x가 0보다 작아. 그럼 걔는 5보다 작니? 아니 근데 맞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아닌 게 있으면 무조건 아닌 거야. 그런데 0보다 작은 숫자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꾸 생각할 때 0보다 작은 숫자는 무조건 5보다 작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지금 이거. 네. 근데 이건 아시지만 유치하니까 틀렸어요. 맞아요. 참입니다. 0보다 작은 숫자는 무조건 5보다 작아요. 이거를 어떻게 확인해요? 이런 거는 뭘로 확인한다? 무슨 선? 수직선. 수직선으로 확인하는데 0보다 작아.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면 5보다 작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기도 5보다 작지 않을 수 있어요? 없잖아. 다 5보다 작잖아. 네. 그래서 참인 거야. 괜찮냐? 그럼 이거 아리까리한 거 한번 해볼게. 비스무리한 거. 자,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볼게. x가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x가 1보다 작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 이거는 거짓이에요. 이건 오히려 잘 맞추네. 이건 왜 거짓이에요? 1 그래 1이 얘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안 돼. 그래서 거짓인 거야. 그럼 이제 또 용어가 하나 생겨요. 이거 지금 안 됐잖아.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1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게 거짓인 거를 밝히지. 1이 이거 거짓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반대라고 해요. 반대. 정리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P면 Q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 정리 한번 해볼게. 출발. 얘가 명제이기 때문에 뭐가 궁금해진다고? 참거짓이 궁금해진다고. 그러면 조건이니까 진리집합이 있고 조건이니까 진리집합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면 이 명제는 P면 Q이다라는 명제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는 것이고. 괜찮니? 그런데 P면 Q이다가 참이 아니야. P면 Q이다가 포함 관계가 없어. 안에 안 들어가. 그럼 얘를 뭐라고 하느냐? 거짓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거짓임을 보이는 얘를 당연히 뭐라고 하느냐? 반대라고 하거든? 그럼 이 반대라는 거는 뭐냐면 P인데 Q가 아닌 놈인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그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P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Q가 거의 P를 포함을 해.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런데 요 부분은 Q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P면 다 Q여야 되는데 요게 Q가 아니네? 이런 젠장? 네.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반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요거를 뭐라 그래 우리가? P
인데 Q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 맞아요? 요 부분이 P인데 Q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P 무슨 집합? 사집합 Q. 괜찮니? 됐어? 여기까지가 발견인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집합이 처음으로 P라는 명제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셀에서는 3-1번부터 3-4번까지 한 거예요. 모든이나 어떤까지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거는 약간 앞에서보다 선생님 기준으로는 조금 쉽거든? 그래서 내가 바로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한번 적용해보는 게 우선하는 게 더 유리해. 그래서 대표 유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풀어보는데 몇 번까지 하면 되느냐? 유형 8번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선생님이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도전해봐. 이 대표 유형 8개는 여러분들이 풀었던 안 풀었던 제가 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